자, 기아 팬들은 26시즌에 대해서 아직도 뭐 회의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수비 불안. 일단 불펜 불안은 확실히 해결된 것 같고, 부상 불안, 그 다음에 수비 불안, 그 다음에 선발 불안,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일단 영상을 조금 더 정리를 하면서 이 기아 타이거즈의 문제점들 해결이 가능한지, 그리고 26시즌 어떻게 흘러갈지 좀 자세히 분석을 해볼 텐데요. 일단은 먼저 수비 불안부터 해결이 가능한지 한번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 연속 최다 시즌 실책, 기아팀 팀 컬러 바꿔야 산다. 자, 일단 요 선수, 이 선수 뭐 날렵한데요? 제리 디데일 선수, 그쵸? 생각보다 뭐 이렇게 키 크고 뭐 이렇다는데 유격수로 보기에 좀 날렵해 보입니다. 일단 2026년 기아의 화두는 수비다. 자, 일단 기아 수뇌부는 수비 불안이 첫 손이다. 2025시즌 실패가. 그래서 불안한 수비가 새 시즌에도 반복된다면 기아가 목표로 하는 자존심 회복이 멀어진다. 2024, 2025 시즌에도 2년 연속 최다 실책, 특히나 2024년도에는 146 실책, 2025년도에는 123 실책, 통합 우승을 차지한 2024 시즌은 최다 실책 불명예가 큰 흠이 되지는 않았어요. 왜냐? 타선이 워낙 끝내줬으니까. 정규 시즌 절반에 72경기에서 6점 이상을 뽑았다. 그런데 2024년에는 5.96쯤에서 4.64점으로 1년 만에 1점 이상 경기당 득점력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6득점 이상 경기가 72경기에서 44경기로 줄었고, 3득점 이하 경기는 32경기에서 64경기로 2배가 됐다. 김도영이 없는 게 이렇게 영향이 컸나요? 자, 그러면서 1점차 승부만 46차례가 벌어졌고요. 그 중에 1점차 승부가 2024년도에는 29차례였는데 타선으로 상대하지를 압도하지를 못하고 불펜 남조까지 겹치다 보니까 접전 승부가 크게 늘었고, 수비 실책이 이럴 땐 치명적이죠. 한 점차 승부에서는. 그러면서 46차례 1점차 승부에서 22승 24패, 1점차 패배가 리그에서 가장 많은 팀이 기아였었다. 자, 일단 그러니까 새 수비를 어떻게 강화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박찬호의 빈자리를 일단 제러드 데일로 메웠다. 이범호 기아 감독은 손시현과 박찬호를 절반씩 섞어놓은 것 같다라며 데일의 수비를 칭찬했다. 이범호 감독님 이거 중요합니다. 데일 수비 못하면 이범호 감독님 신뢰가 이제 없어져요. 우리 데일이 수비를 잘할 거라고 믿어야 됩니다. 박찬호처럼 수비 범위가 넓고 공격적이면서 현역 시절 손시현 코치의 안정성까지 겸비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간 데일이 뛰었던 리그에 비해 크게 빠르지 않은 만큼 타자들이 1루까지 달리는 속도가 차분하게 수비를 해도 충분하다. 자, 그러면서 이 카스트로 선수도 수비가 2루가 가장 자신 있다고 해요. 그러면 만약에 김선빈, 윤도현이 2루 수비를 못하면 카스트로가 2루로 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2루 수비도 보완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김호령 선수가 중견수 이제 잘 보니까 드디어 그 고질적인 중견수 수비 불안도 해결이 되는 거고, 오선우 선수는 워낙 수비 포지션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이번에는 1루로 고정하니까 그럼 1루 수비가 그래도 그나마 가장 빨리 적응할 만한 포지션이니까 오선우 선수 1루에서 수비 잘해줄 수 있고, 김도영 뭐 유격수도 간다는데 3루수부터 잘해야죠. 3루수에서 디펜스 WR 플러스 만들고, 김선빈 나성범, 김선빈 살 뺐고, 나성범 원래 수비 잘했고, 뭐 이런 거 거기에 이제 이범호 감독님이 팀 컬러를 바꿀 기회가 됐다. 그러면서 선수단 구성이 바뀐 만큼 달라진 야구를 해야 한다. 통합 우승 시즌과 같은 폭발적인 타격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근데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김도영이 터지고 김선빈 나성범도 그냥 어느 정도 해주면 돼요. 끈끈한 야구로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거기에 이제 불펜 올인 승부수가 효과를 내기 위해선 수비가 필요하다 라는 얘긴데요. 실제로 이제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수비가 과연 보완이 가능한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4시즌에도 수비는 9위였어요. 25시즌에도 수비가 9위였습니다. 수비가 안 좋았어요. 자, 그런데 1루부터 한번 가볼게요. 1루에 자 오선우 선수죠. 그런데 오선우 선수가 이제 포지션을 어떻게 나왔는지 보자고요. 1루에 249타석, 우익수 52, 좌익수 155. 자, 거의 뭐 오선우 선수는 냉정하게 말해서 프로 1년 차였어요. 그런데 1루수 수비를 그렇게 보기만 해도 쉽지 않았을 텐데 나머지를 너무 많이 들어갔어. 대타 지명타자에 그렇다 치고 우익수 좌익수를 합쳐서 200타석을 넘게 들어갔다는 거는 헷갈릴만 하죠. 충분히.
자, 1루수로 가니까 타율도 3할 1리였어요. OPS도 0.837. 가장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1루수로 고정 포지션을 하면 타격 플러스 수비에서도 충분히 발전이 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1루 수비가 일단 적응하기 제일 쉽습니다. 그 다음에 자, 김선빈 선수 보면은 요거는 하나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김선빈 선수가 원래 수비가 좋았죠. 통산 디펜스 WAR인데요. 통산 디펜스 WAR이 플러스입니다. 근데 최근에 다 까먹었죠. 최근에 다 까먹었는데 예전엔 잘했죠. 그러니까 김선빈 선수가 살을 뺐으니까 심각한 마이너스 0.6 정도는 아니더라도 한 마이너스 0.1 정도? 거기에 일단 뭐 같이 들어갈 거고 윤도현하고 거기에 안 되면 카스트로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더 좋은 소식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 자, 지명타자로 꼴랑 18타석밖에 못 들어섰어요. 요게 최영호 선수 효과입니다. 자, 꼴랑 18타석을 지명타자였어요. 근데 이제 최영호 선수가 거의 다 가져갔던 지명타자 자리를 김선빈과 나성범이 들어간다면 체력 관리와 함께 수비에도 이 마이너스가 많이 상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김선빈 선수, 이 윤도현 선수가 2024 시즌 수비가 플러스였어요. 2025 시즌은 수비가 마이너스였는데 과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너무 안 좋다 그러면 카스트로가 2루로 가는 방향도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자, 나성범 선수도 보면 지명타자가 24타석밖에 안 됐어요. 우익수에서 대다수가 출전했죠. 그리고 수비가 우익수에 마이너스 0.3이 그렇게 심각하진 않았다. 마이너스 0.16. 그런데 이 나성범 선수도 통산 디펜스 WR이 플러스입니다. 원래 수비 잘했어요. 그래서 필라테스 했고 뭐 살도 조금 빼면은 올 시즌 부상 없이 잘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보시면 310타석 중에 대다수를 우익수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명타자 자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었다는 거. 그러면 이 수비도 많이 안 들어가니까 수비가 해결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죠. 충분히 긍정적인 요소가 많죠. 자, 거기에 이제 요 정혜원 선수가 경기 후반부라든지 아니면 요렇게 좌익수 자리에서 WR이 플러스죠. 정혜원 선수가. 그래서 요렇게 대수비로 들어간다거나 이런 게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나성범 선수 이렇게 지명타자로 본인은 이제 우익수랑 같이 나가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타자들도 수비할 때 오히려 가만히 앉아있다가 나가는 것보다는 몸이 풀려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타격을 했을 때 조금 더 타격이 잘 된다고 하니까 나성범 선수가 수비만 잘해준다면, 근데 수비를 못해도 정혜원 선수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포지션에. 그리고 중견수는 볼 것도 없죠. 김호령이 있죠. 자, 그런데 자, 박정호 선수가 놀랍게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박재현 선수를 조금 기대하고 있지만 박재현 선수가 중견수에서는 디펜스가 마이너스 0.6이에요. WR이. 그런데 박정호 선수만큼은 수비가 0.04로 플러스였다. 몇 개 안 나왔는데, 그러면 박정호 선수, 박재현 선수도 코너로 외야 우익수 좌익수로 가면 어떨지 모르죠. 그러니까 박정호 선수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세금을 먹이면서 수비에서는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비에서 뭔가 김호령이 중견수를 뭐 풀타임 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좀 수비로 체력 안배를 할 수도 있고, 박정호, 박재현 선수는 코너까지 이렇게 들어가면은 조금 더 좋겠죠. 자, 아까도 자, 카스트로가 실제로 2루수에서 6,100과 3분의 2이닝 동안 에러가 75개. 그러니까 별로 많지 않죠. 그런데 외야수는 2,899이닝 동안 에러가 11개. 그러니까 에러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이 정도면. 그래서 이 선수가 수비가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수로 2루수를 메꿀 수도 있고, 외야수 잘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김선민이 힘들다 그러면 외야수 가고, 그러니까 2루 이 외야 수비를 이제 박정호, 박재현이 할 수도 있고, 또 이 선수 김민규 선수가 저는 수비만큼은 즉시 전력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수비 요원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 일단 이 선수가 다른 건 다 몰라도 수비만큼은 당장 프로에도 통한다. 여기 있네. 저도 알고 있었는데 여기다 체크를 안 했는데, 여기 보시면 수비만큼은 당장 프로에도 통한다.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수비 너무 잘한다고 이미 칭찬이 자자하죠. 김호령의 수비를 느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박재현, 김민규 이렇게 대수비 요원도 충분히 있다. 그러면서 수비가 참 좋다. 이렇게. 그 다음에 유격수 자리는 제러드 데일 선수가 과연 뭐 제리든지 제러든지 뭐 영상마다 다른데
다른 건 몰라도 자 디펜스 WAR이 지금 뭐 그렇게 막 다 엄청 좋은 선수가 이재현, 뭐 하주석. 근데 하주석 선수 원래 이렇게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번 결혼 버프 때문에 이제 엄청 잘했고 지금 일단 그렇게 막 유격수 자리가 박찬호 선수가 0.3이었는데 요 타격은 그렇다 쳐도 데일 선수가 수비에서 음수만 안 해준다면 그리고 심우준 선수 50억인데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심우준 선수 타이르가 2할 3푼인가 2할 2푼인가 그렇더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여도 성공이라고 봐야 되나? WAR 이렇게 이 정도만 찍어준다면 요 레벨 정도로 수비에서 양수만 찍어준다면 그러면 충분히 수비가 많이 개선된 것 같은 느낌이 될 텐데요. 솔직히 수비가 갑자기 상위권으로 갈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확실한 거는 24, 25 시즌보다는 수비가 좋아질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중심에는 지명타자 자리 수비가 굉장히 안 좋은 김선우와 나성범의 지명타자 자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포인트라 그래서 기아가 최용호 선수를 안 잡았다라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 궁금하니까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